콜라걸, 시라이시 마미소설, 민경욱 옮김, 미디어 2.0. (3장) 울지 않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세일러복을 입은 기미코가 책가방을 아무렇게나 자전거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누가 봐도 학교에 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조금은 지겨운 듯한 표정. 옆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에게 다 학교 가니 조심해서 다녀라 라는 말을 들을 자신도 있다. 열심히 해. 빨래를 들고 밖으로 나온 어머니 지효가 늘 하는 잔소리를 던졌다. 물론 100%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미코는 순순히 네 하고 대답하고 자전거에 올라 출발했다. 하나, 둘, 셋. 탄광주택 옆에서 숨을 죽이고 숫자를 헤아렸다. 10까지 다 센 다음 주위를 살폈다. 어머니는 벌써 집으로 들어간 것 같군. 지금이다. 기미코는 뉴턴의 집 앞을 지나쳐서 맹렬한 기세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기미코가 향한 곳은 사나이의 집이었다. 사나이는 밖으로 나와 남동생과 여동생을 배웅하고 있었다. 민우루, 미호 손을 꼭 잡아야지. 조심해. 내 남매의 맏딸인 사나이는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의 도시락을 만들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해주는 다정다감한 언니다. 사나이의 어머니는 사나이의 제일 어린 동생 미호를 낳은 후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다들 조반이라고 하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다. 그래서인지 사나이에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안녕?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뻤던지 기미코는 한껏 들떠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쉿! 사나이가 입을 막는다. 이런, 이웃에게 들키면 큰일인데. 사나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집으로 들어가더니 어느새 몸단장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사나이 역시 들떠 있었다. 미안, 이라고 말하며 잽싸게 기미코의 자전거에 올라탔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나이의 아버지 세이지는 무척 엄하다. 술에 취하면 불같이 화를 내곤 한다. 그래도 탄광을 사랑해 지금까지 이 탄광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다. 일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해 폐광이나 감원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센터 계획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아니 확실히 자기 딸이 하와이 댄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등 뒤로 사나이의 긴장을 느끼며 기미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페달에 힘을 실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사나이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사나이, 어디 가니? 저기 장 보러요. 다녀올게요. 기미코는 앞을 보고 있어서 사나이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에선 시치미가 묻어났다. 탄광조합은 물론 광부, 선탄부를 비롯해 탄광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센터 원립 계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미코는 다시 한번 사나이가 뒤에 올라탄 것을 확인하고 있는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안녕? 기미코와 사나이가 무용학원에 도착하니 하스코와 사유리가 창에 딱 붙어서 연습실을 훔쳐보고 있었다. 안녕? 근데 뭐하고 있어? 자전거를 세우자 하스코와 사유리가 동시에 기미코와 사나이에게 손사래를 치며 연습실을 가리킨다. 쉿!
빨리 와봐. 안에 누가 있나? 먼저 자전거에서 내려 창 쪽으로 다가간 사나이는 진지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안에서 둥둥 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이다. 기미코가 안을 들여다보니 마도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 마도카는 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연습실에 있었다. 혼자 조용한 연습실에 있는 게 좋다. 차가운 마루 위에 서면 그곳이 모두 자신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마도카는 레코드 바늘을 놓았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들었던 음악이 흘러나온다. 타악기 소리다. 이 격렬한 토엘의 소리에 맞춰 추는 타이티한 댄스.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는 훌라 댄스와 어딘가 닮아 있으면서도 그 다이내믹함과 정열적인 선율에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마도카가 몇 번인가 무대에서 선보인 타이티한 솔로 댄스는 바람에 흩날리는 타이티 여왕의 이미지였다. 등을 꼿꼿이 세운다. 정면을 바라본다.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은 후 발레리나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입고 있던 스커트가 음에 맞춰 원을 그린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면서 춤이 된다. 주위 소리와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 가득 춤의 세계가 들어차는 그 느낌이 좋았다. 마도카 선생의 춤은 격렬하면서도 아름다워 보고 있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격정적인 움직임, 나긋나긋 휘어지는 몸, 쭉 뻗은 손과 그 손끝, 때때로 바닥에 떨어지는 구슬 같은 땀방울. 마도카가 손을 좌우로 벌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쓰러졌다. 끝이 아니다. 마도카는 무언가가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상반신을 천천히 세우더니 무릎으로 섰다. 몸 안에 어떤 축이 있는 것 같았다. 기미코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번 스크린으로 봤던 훌라댄스와 전혀 달랐다. 기미코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세계였다. 솔직히 무무 같은 드레스를 입고 정면을 향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한들한들 엉덩이를 흔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달랐다. 용솟음치는 정열을 하늘로 내뿜으며 다이내믹하고 섹시하고 힘차게 밟는 스텝.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굉장해. 사나이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분하지만 기미코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렇게 춤을 추고 싶어. 음악과 함께 마도카의 춤이 끝났는데도 기미코는 멍하니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한동안 사나이와 다른 소녀들이 연습실로 뛰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을 정도다. 황급히 다른 사람의 뒤를 쫓는데 하스코가 흥분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나이도 그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마도카는 그저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냉랭한 시선에 하스코가 박수를 멈췄다. 저희 선생님처럼 춤추고 싶어요. 프로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나이가 저돌적으로 말하자 동시에 하스코도 고개를 숙였다. 기미코 옆에 있던 사유리도 그 옆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미코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그 매력에 이끌렸지만 그렇다고 쉽게 뛰어들 수는 없었다. 여기에 나란히 서
마도카의 말에 하스코, 사나에, 사유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하스코는 마도카의 앞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섰다. 너무 가까워. 조금 강하게 말하자 다들 곧바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기미코마는 마도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마도카는 자기가 먼저 스트레칭 시범을 보였다. 해봐. 바 위에 다리를 올린다. 그리고 빙글 돌며 바닥 위에서 다리를 전후 180도로 벌린다. 이 정도로 유연하지 못하면 훌라 댄스는 불가능하다. 아야. 4명. 기미코가 오지 않았으니 정확히 3명인데 모두 예상대로,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몸이 굳어 있었다. 모두 발로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낼 때 정도밖에는 발을 벌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예상했으니 뭐 그건 넘어가기로 한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다.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비장함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이쪽에 아첨하듯 실실 웃고 있는 미련함이 마도카의 비위에 거슬렸다. 역시 너희들은 평생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도카는 한숨을 섞어 말하고는 4명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연습실을 뒤로 했다. 도대체 왜 탄광소녀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요? 도쿄에서 경험자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탄광주택가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마도카는 요시모토에게 대들었다. 4명으로도. 그것도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레슨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경험자이거나 적어도 좀 세련되기라도 한 아이를 데려오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면 하와이 센터에 맞춰 아주 화려한 무대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시모토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도카도 지지 않았다. 프로를 불러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결정. 하와이 센터의 이념은 탄광인에 의한, 탄광인을 위한. 요시모토가 잔뜩 얼굴에 힘을 주고 한마디 한마디씩 마도카에게 잘 들리도록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친절하게도 탄광이라고 할 때마다 목소리도 커졌다. 아, 쓸데없는 군소리들. 그렇게 생각한 마도카는 요시모토의 말을 막았다. 탄광, 정말 시끄럽네. 풋내기 탄광 소녀들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무대에 오를 수 있어요? 프로를 얕보지 말아요. 프로를. 머리를 쓰란 말이에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요시모토가 갑자기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내질렀다. 탄광, 바보 취급하지 마. 내도 이 북쪽에 하와이가 될 거라 믿지 않아. 그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죽어 불어. 아그들도 마을이나 안에서 지청구를 듣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있으면 어려운 데가 웬다고. 이들 찌꺼러지 말란 말이야. 해서 탄광을 바보 취급하지 마. 나도 이런 북쪽 마을에 하와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아. 하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아이들도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나 집에서 이런저런 타박을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뭔가 하지 않으면 모두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이 마을 사정도 모르면서 멋대로 짓거리지 말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거야? 마도카는 저만치 100m쯤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마도카와 요시모토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모르겠다. 못 알아들었으니 할 말도 없고. 마도카는 멍하니 자신을 데려온 장본인을 올려다봤다. 그러자 요시모토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표준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게 이쪽 지방 사투리라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요. 마침내 기회를 잡은 마도카가 입을 떼자 요시모토는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 넉살 좋게 말했다. 아, 그러셨습니까? 뭐 별건 아니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멋진 지도를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아까보다 상당히 말이 짧다. 그냥 기분 탓인가? 말을 너무 생략한 거 아니에요? 마도카가 미심쩍은 얼굴로 묻자 요시모토는 머리를 바닥까지 숙이고 말했다. 저 아이들을 제대로 된 댄서로 길러주십시오. 탄광을 도와주세요. 눈앞에서 매니저를 맡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니 마도카는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많은 말들을 하나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기미코는 사나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레슨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도카 선생에 대한 반발과 동경을 동시에 느꼈을 뿐더러 폴라댄스만은 멋지게 추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저렇게 멋지게 출 수 있다면 이런 일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그렇다 해도 기본 자재를 연습해야 하는데도 상당히 고생했다.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잠깐, 여기 좀 봐라. 기미코는 발을 바 위에 올려놓은 채 요시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봤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요시모토의 뒤를 쫓아온 것은 어머니 지효였다. 무시무시한 얼굴로 기미코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기미코! 어머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기미코는 반사적으로 몸이 오그라든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사유리는 너무 놀라 다리 근육을 무리하게 늘려버렸다. 으악! 지효 씨, 이쪽 얘기 좀 들어보시죠.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효를 달래려다가 탄광을 벌인 배신자의 얘기는 필요 없소. 난 호통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기미코, 어서 갈채비해라. 얘기는 돌아가서 듣자. 지효는 한 번 입 밖에 내면 그렇게 간단히 물러서지 않는다. 가는 게 나을까? 사나이에게 눈짓으로 묻자 지효의 성격을 잘 아는 사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뜻으로 체념한 얼굴을 보였다. 사유리는 발을 끌며 하스코에게 붙어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당연하다. 어머니의 박력에는 18년 동안 함께 산 기미코조차 벌벌 떨 정도니까. 그러나 선생은 달랐다. 변함없이 대담한 태도로 지효와 기미코 사이에 끼어들어와 똑부러지게 말했다. 무슨 용건입니까? 지금 레슨 중인데요. 입 다물어. 너한테 용건이 있을 사람은 이 마을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벌거벗은 채 춤을 추고 놀며 돈을 버는 건 너 하나로 충분해. 아이들을 놀이개로 만들지 마. 뭐라고요? 마도카는 지효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이 이상한 상황에서도 기미코는 어머니와 대등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감탄하고 있었다. 아, 저기 선생님 좀 참으시고. 요시모토가 지효와 마도카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요시모토의 박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두 여자의 언쟁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탄광의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탄광에서 일하는 남편을 돕는다. 실실 웃으며 남자들에게 교태나 부리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다리를 벌리는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아줌마만 있으니까 언제나 여자가 남자들 밑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SKD인지 뭔지는 모르겠소만 진짜 인류 댄서라면 왜 이런 시골에서 선생질이 나고 있겠소?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도시의 큰 무대에서 춤을 추겠지. 어차피 당신 버려진 몸이지? 땡. 너가 아웃.
지효의 이 말이 꽤 효과가 있었나 보다. 마도카는 말문이 막힌 채 굳어버렸다. 기미코, 가자. 저항할 틈도 없이 기미코는 지효에게 팔을 낚아채어 그대로 연습실을 나왔다. 이봐요. 거기 서요. 당신 뭐야?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드는 거야? 등 뒤에서 마도카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지효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다. 기미코는 남겨두고 온 동료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